봄철 환경 관리에 대해서 온도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간에 지나치게 온도를 낮게 관리하면은 그러니까 아침 일출에 온실의 공기 온도와 작물재 안의 온도가 제일 커서 작물에 결로가 생기기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월 중순이 돼요. 지금 온실에 들어오면 따뜻한가 추운가요? 굉장히 덥죠. 온실을 난방기를 끄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결로가 더 심각하게 생긴다는 거죠. 주야간 온도 변차가 심해지고요.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3월달 같은 경우에 그 평년보다 좀 추웠어요. 야간 온도가. 그런데 주간 온도는 높다 보니까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야간에 온도를 이제 그 봄철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우리가 그 난방 온도를 세팅을 13도로 해놓게 되면은 뭐 13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돌아갈 테고 보일러가 가동이 될 테고 13도 이상일 때는 돌아가지 않을 테죠. 그래서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난방비를 조금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착색불량과라든가 이런 결로엔 착색불량과라든가 냉해들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야간 온도를 유지하는 데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온실에 이제 작물의 온도 편차를 줄여서 일출 1시간, 2시간 전부터 조조관을 할 필요가 있는데 겨울보다 봄에가 더 좋아요. 왜 좋을까요? 밤에 영하 10도에서 내부 온도를 13도에서 15도로 올리는 것보다 외부 온도가 7, 8도인데 내부 온도 13도에서 15도로 올릴 때는 에너지 비용도 적게 들고 난방 부하도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봄에는 적극적으로 조조관하는 게 좋겠다. 조조관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결로가 적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착색불량가를 그다음에 잿빛 곰팡이를 녹균병을 훨씬 덜 발생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교차를 줄이기 위해 일치관계를 시작한다. 그래서 일치관계를 시작하면은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조관을 못하는 사람들은 좀 더 일찍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난방을 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는. 뭐냐면은 밤에 난방을 안 하고 오전에 열을 가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밤에 난방 충분히 하고 조조관을 한 사람들은 오전 온도를 높여도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밤에 난방도 안 하고 조조관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전 온도를 높이게 되면은 착색불량과 잿빛 곰팡이, 잎곰팡이, 녹균병, 열과 착색 여러 가지의 생리장애와 곰팡이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늦게까지 환기하여 야광 반응을 방지한다. 그래서 일몰 1~2시간 전까지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요. 온실 안의 온도가 한 18도까지 내려갈 때까지 유지한 다음에 문을 닫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요.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온도를 보게 되면요.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꺾었죠. 이게 커튼을 열과 동시에 아래로 쭉 떨어집니다. 일출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커튼 열면서 온도가 툭 떨어졌다가 오전 온도가 급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히 떨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커튼을 이용해서 차가운 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온도를 유지하는데 커튼을 열었을 때 온도를 약간만 떨어뜨리게 하는 게 좋겠죠.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온도 상승 곡선이 어때요? 온도가 매우 천천히 올라가게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다가 주간 온도도 높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는요. 조금 다르게 해서 주간 온도를 좀 높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간 온도를 좀 더 낮추고 주간 온도를 또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습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습도를 보게 되면은 그 밤에는 높고 낮에는 건조하는 게 유지되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침가루병이라든가 이런 곰팡이병이 또 올 수 있거든요. 착색불량가 올 수가 있고 그러면은 밤에는 갭을 사용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환기를 통하고 난방을 통해서 습을 떨어뜨리고 주간에는 우리가 포근을 쓴다든가 해서 우리가 훨씬 더 커튼 써도 이제 습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커튼과 포근 등을 사용해서 습도를 좀 올리는 쪽으로 우리가 의도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봄철에 어때 보면 결론적으로는 오전에 온도를 천천히 올리기, 밤에는 온실물 닿을 때 습도를 낮추기, 환기를 시켰을 때는 습도를 올리는 것이 우리 봄철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다른 데서도 보였을 건데요. 여기 좀 깨졌네.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이렇게 급상승하는 반면에 우리가 과일에 올라가는 온도는 천천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슬점은요. 기온에 따라 움직여요. 기온이 올라가는 속도와 이슬점의 속도는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러다 보니까 과일에 이슬이 맺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슬점을 맺히지 않기 위해서는 과일의 온도를 미리 올려놓거나 조조가온이죠. 아니면은 공기의 온도 이 기온을 갖다가 평평하게 만들면은
이틀 정도 평평해지거든요. 수평 평평하게 만든다고 하면 평평하다는 얘기 뭐예요? 여기서 과일의 온도를 미리 올리려면 뭘 해야 돼요? 만식 씨는 해봤으니까. 네, 과일의 온도 결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과일의 온도를 미리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조조가온이죠. 조절해야 되고. 근데 내가 조조가온을 여력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기온을 천천히 올려야 되죠. 기온을 천천히 올리는 거 뭘로 천천히 올려요? 커튼이나 보통 우리 환기 창을 열어서 하죠. 그래서 창을 열거나 내가 조종을 못할 것 같으면 환기를 더 일찍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요. 환기를 더 일찍 시켜서 우리 결로를 막아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뭐예요? 온실을 운영한 이유가 결로를 막고 일액을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조가을 통해서 포문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환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기온을 낮추거나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호막이라고 했는데 가로치고 이제 스크린 관리라고 하면 봄철 환경 관리 스크린 관리인데요. 온실내 스크린을 늦게 열면 오존 온도가 급상승하는 가능성이 많고 따라서 스크린은 외부 온도가 아주 낮지 않은 한 일출 전에 열어 낮은 광량이 온실내에 투입되면서 서서히 온실내 온도가 증가하도록 좋다. 근데 거꾸로 수도 있어요. 스크린을 너무 일찍 열면 온도가 안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급하간 다음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스크린을 천천히 열어서 그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게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스크린을 늦게 열면 갑자기 광원이 들어와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므로 일출 전에는 좋은데 어떻게 열다? 10분, 20분, 30분. 스크린 여는 속도는 20분, 30분. 천천히 연다. 온도계 봐가면서. 예를 들어서 20분에 열었더니 온도가 떨어졌다가 확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천천히 열고. 온도가 반대로 너무 천천히 올라갈 때는 좀 빨리 열고 하는 걸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환기는 봄철 온도 오전에 외부 온도 환기는요. 봄철 외부에 6시, 7시, 8시, 9시에 3월의 외부 온도는 5도 이하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비교적 낮다. 따라서 일시에 환기를 많이 하면요. 온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 그래서 어떤 분이 실수로 개폐기를 이제 자동으로 놨단 말이에요. 측면 커튼을 열어버려 측면을 창을 열었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측면에 총 5연동화가 있었는데 측면 두 동거리가 작물이 망가져 있었어요. 왜 망가졌냐? 그때 그분 얘기가 그 측창이 자동으로 열리는 바람에 옆에가 찬바람 맞아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찬바람을 맞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열거나 열지 않게 하셔야 된다 이거들요. 그리고 급격한 환기는 온실내 온도 낮은 외부 습도로 인해서 온실 습도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광합성이 작아서 생육이 불리하게진다 이렇게 하는데 제일 큰 문제는 급격 환기는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찬바람을 맞아서 작물이 망가지는 것들 이게 직접 닿았을 때 큰 피해를 주거든요. 이것들은. 그리고 요 아래 피해는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인데요. 위에 피해는 눈에 바로 보여요. 이것들요. 찬바람 맞고 나서 며칠 내에 벌써 잎이 타기 시작하거든요. 차광인데 이제 우리가 광은 좋은 걸 수 있고 나쁜 걸 수 있다고 했어요. 광량이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되는데 광량과 온도의 급격한 상태를 방지해서 차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작물의 광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차광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광을 이용한다. 그렇죠? 근데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작물의 활력이 있을 때는 광량이 높아도 모두 활용하신다. 아 그렇죠. 내가 12월달, 1월달, 2월달 뿌리를 잘 만들어놨을 것 같아요. 3월달에 차광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광을 제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과일을 비대시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작물이 활력적이 못하게 되면은 이제 작물이 이제 그러니까 약하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약하다. 활력적이지 못한 얘기는 바로 증산량이 뿌리가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이때는 식물이 시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적극적으로 차광을 실시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차광의 시점은 외부 광량 600에서 700W를 기준으로 잡아놨어요. 그건 맞는 건 아니에요. 600W로 했는데 나무가 너무 거대해지고 있어요. 잎이 크고 그래요. 그러면 어때요? 700으로 올릴 수가 있죠. 반대로 600으로 했는데 식물이 시들어요. 어때요? 그럼 400으로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봄철 작물 관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관리였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 비해 광량이 급격히 증가하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광을 최대한 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면적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서는 줄기수 연면수를 늘릴 수 있으며 이때는 봄에 이제 3월달 같은 경우는 측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측지를 이용하면요 좋은 점이 아래쪽 잎을 따고 측지를 받게 되면은 위에 광을 더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측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또 칠지를 이용해서 제식 밀도를 높인다. 아까 1월 중하순 되면요. 우리가 4포기, 10포기, 그러니까 배지 하나가 4포기에서 5포기 세분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세력이 좋은 한 나무에서 줄기를 하나 빼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서 한 4, 5화방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4, 5화방이면 얼마일까 정도로? 2,000원씩 뭐지 키로당 그러니까 5화방이면은 5, 25, 2.5kg 정도 되니까 한 5,000원 정도 수익을 더 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5포기당 하나를 하게 되면 수익이 그저 높아져요. 근데 문제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충분한 연면적 확보는 수확을 증가시킴으로써 다른 작물의 위기상을 좋게 하고 그 작물의 활력도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넓어지면 습도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습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식물한테 유리하다는 거예요. 습도가 높을수록 한낮에는 7, 80%가 되면 좋겠는데 아까 몇 프로였어요? 한낮에 습도가 40%였고 교정을 하니까 50%였죠. 내가 또 뭔가 하니까 습도가 높을수록 유리하단 말이에요. 한낮에는요. 우리가 이러한 활력적인 작물은 증산을 충분히 함으로써 온실 온도를 낮춘 것 같다. 왜 낮춰요? 증산하게 되면 포깅하거나 똑같죠. 우리가 안개 분무기를 쏴서 포깅을 해갖고 우리가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식물 옆잎 자체가 바로 포깅의 효과가 있다. 뭐 이것들요. 측지 제거는 너무 빠르게 진행되지 않게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작물이 가능한 영양 변경을 하도록 한다. 사망원 착화 전까지는 때에 따라서 지나치게 세력이 강해질 수 있다. 내가 이제 2월달, 3월달에 심는 경우에는 세력이 너무 강해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온도를 충분히 올려서, 그러니까 온도를 주간 온도를 올려서 생육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한다. 그래서 장마철입니다. 이제 6월 하순부터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요. 장마철은 이제 뭐 좀 변동이 크죠. 어떤 때는 마른 장마라 비가 안 오는 장마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때는 비가 6월 하순부터 해서 8월 초서까지 거의 4, 15일, 50일인 경우도 있거든요. 이때 특징은 온도가 매우 높죠. 그리고 습도도 매우 높아요. 거의 100%니까요. 그래서 고온, 가습의 조건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광량이 부족해서 광합성이 저하되고요. 괴화불량, 낙가불량이 생기고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아 호응량이 많아져서 초대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장마철을 보면 장마철을 먼저 볼게요. 지금 습도가 몇 %예요? 지금 하루를 보면은 밤에는 거의 95%가 되고요. 낮에는 80% 초반대가 돼요. 온도를 볼게요. 밤에는 22도, 뭐 2, 3도가 되는데 한낮 정도가 몇 도죠? 30도가 넘죠. 그러니까 이게 장마철이 8월보다 시원한 거지 결코 시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시원하지 않다. 한낮 정도는 거의 30도에 육박한다.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35도잖아요. 아마 35도죠. 이때는 아마 70%까지 습도가 떨어지는 거 봐서는 이때는 완전히 흐린 날이 아니라 흐렸다 맑았다 반복되지 않나 싶어요. 이때는 그때 35도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습도는 높고 온도도 높고 광은 없는 시점이 되겠다. 그러면 장마철 환경관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곰팡이병의 위험이 높은 시기가 됩니다. 특히 세균병의 위험도 높고요. 특히 곰팡이 중에서도 이제 일반적으로 좀 고온성 곰팡이들 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온성 25도 이상에서 잘 자라는 곰팡이들인데 그런 병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최근은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아열대성 곰팡이가 이제 토마토에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요. 식물체를 가온하는 국분난방이 있을 때는 식물을 가온해서 이들을 방지한다. 장마철을 보게 되면은 밤에 보세요. 밤의 습도는 95%에 체온은 22도예요. 22도가 되면은 이거는 결로가 생길 위험이 매우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분난방을 통해서 식물을 가온해서 이슬을 방지한다. 네, 국부장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지 담수율을 우리가 떨어뜨리는데 겨울만큼 떨어뜨리거나 겨울보다 약간 높거나 비슷하게 관리한다. 우리가 여름철에는요 배진의 습도를 70%에서 75%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장마기 때는 한 60% 초반, 그러니까 60%를 유지한다고 하면 돼요. 65%도 많아요. 특히 코코넛 배지는 60% 정도까지 떨어뜨린다. 안면 배지는 65%를 가고요. 코코넛 배지가 안면 배지보다 더 건조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것들 습해가 더 많아요. 여름철에는 엽수를 줄인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과일의 수도 줄인다. 습도를 낮춰 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물을 가능한 높게 유지하여 공기 유동 및 수강성을 높게 맞춘다. 장마 이후가 되어 있습니다. 장마 이후는 7월 말부터 이제 8월 중하순까지가 되겠죠.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점이실 때가요. 왜냐면은 광량은 충분히 많은데 어때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순동화량이 낮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과업성은 많이 하는데 지가 살아가기 위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일소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일소가 뭐예요? 화산을 얘기하는 일소라고 하고요. 태용이 약해지게 되고요.
고온에 의한 착과율을 줘야 된다. 그래서 광합성량도 부족하고 온도가 뜨거워서 꽃이 떨어지는 시기가 있대요. 그다음에 식물이 꽃을 떨어뜨리는 건 더 좋은 증상이에요. 왜 떨어뜨려요? 자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 꽃을 떨어뜨리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억제작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8월에 심는 걸 우리가 억제작용이라고 하거든요. 7월 말 8월 초에 심는 걸 억제작용이라고 하는데 이때 광량 어때요? 광량은 3,000줄, 3,500줄로 엄청 많죠. 근데 7월 말 8월 초에 심은 토마토의 적정 광량은 600줄이면 충분한데 적정 광량보다 7배가 더 들어온 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식기도 해봤죠? 7월 8월에 정식하면 어때요? 커튼을 완전 닫아놓고 10%만 열어놓고 버티고 있죠. 그래서 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저거까지요. 페인트도 칠해요. 페인트 칠하고 차광 또 해요. 왜? 광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온도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 이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때는. 그 다음 장마철 이후 볼게요. 지금 온도가 몇 도 올라가요 지금? 거의 40도에 육박하고 있죠. 거의 뭐 34도, 30, 잠깐만. 왜 그러세요? 아니요. 이 그래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습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위에 거랑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됐네. 아무튼 지금 35도, 35도가 되고요. 지금 이게 잘못됐어. 이게 요거 이상한데요? 요거 60%가 아닌데 지금 요 40%까지 떨어졌는데 아무튼 맞겠다. 요때는 60% 되겠네. 안 되는데 40% 이게 잘못 내가 이거를 그래프를 잘못 찍어 온 것 같아요. 이게 요때는 정식하고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습도가 40% 육박해요. 이때가 40%. 내가 잠깐 실수다. 요게 참 저거예요. 다시 정리해 주시죠. 예, 이건 아닙니다. 이거 지금 요거 빼고 다시 제가 발표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데 있다 될것 같아요. 요게 아니고요. 온도계가 한 40%까지 올라가고요. 40도까지 38도 40도 올라가고 한낮에는 습도가 밤에는 85% 85% 정도 나오고 낮에는 40%에서 50% 나와요. 45 요때 40%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60%가 나오지 않거든요. 요건 흐린 날이나 나오는 날인 거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자광이 우리가 장마 이후 여름의 환경 관리는 차광을 하는데요. 온실 외부의 차광 대도포가 굉장히 훌륭해요. 굉장히 좋아요. 비 오는 날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장마 위에 도포제를 뿌리게 되면 잘 안 벗겨져서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인위적으로 벗기는 문제가 생기는 거 있죠. 차광 스크린이라고 하는데 차광 스크린은 공기가 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차광 중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차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기가 통하는 것들이거든요. 가습은 하게 되면 포고되고 하는데 물입자가 30마이크로 이하인 것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경재배라는데 함수를 높게 관리하고 그래서 보통 70에서 75%를 우리가 관리한 시점이에요. 함수량을 높게 관리하기 위해서 소량 다회 전략을 핀다. 조금씩 자주 피고요. 그다음 근권 이시를 좀 낮게 관리하고요. 또 하나가 차광을 되게 높이 하는데 1회 급액 시간을 길게 해서 차가운 배양에 급액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는 급액을 한 번에 많이 줘갖고요. 밖으로 배액을 빼내면서 그 근권의 온도를 낮추는. 그러니까 이때는 양액을 공급할 때 양액이 식물이 먹는 양양분도 공급하지만 근권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바로 수냉식 기능도 하고 있다. 이때 수냉식으로 뭐래요? 근권의 뿌리를 온도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래서 여름철에 차광을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이제 위에서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차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장마 이후에 이제 여름 장마 작물 관리에서 장기 재배 및 억제 재배 정식하는 시기점이죠. 우리가 8월에서 8월 달 정도에서 우리가 제가 이해했어요. 요거는요 새로 심은 거 아니라 강원도 그 신모시 사장님이 그거 알고 있죠? 신모 사장님 이런 때 분들이 그때 2월에 심어서 12월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작품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내부 온실이 그러니까 강원도 쪽 35도 정도 나오고 내부 습도가 58% 나오고 습도는 밤에 90% 나오고 그 나무가 큰 나무들이 이거들이요. 잠깐 착각했어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사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 중부남부 지방에서는 장마 이후에 정식이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때는 우리가 잎을 무성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지마다 두 잎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그다음에 한쪽 이랑에 봤을 때 다른 장이랑 식물이 보일 정도면 연면이 부족한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잎을 많이 갖고 가는 이때는. 착과량을 적게 가져가죠. 착과량을 왜 적게 가져가요?
이때 8월 달에 착과수를 많이 가져가면은 이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뿌리가 약해질 위험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 착과수를 적게 가져간다. 그다음에 차광 도포제를 뿌리죠. 위에다가. 그러니까 여름을 통과하려고 내가 2월달, 3월달 심어서 아니면 너 8월에 심어서 통과시킨다고 하면은 일단 차광을 치는 거, 차광제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고담하는 것이 이제 차광 커튼을 이용하죠. 알루미늄 그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포골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엽수를 누리고 우리가 식물 함수량을 증가시켜서 여름을 통과시키는 관리를 한다. 이거 토마토만 그러는 게 아니라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 모든 여름을 통과하는 과체들은 똑같다. 차광제를 도포하면요. 알루미늄 스프링 넣는 것보다 훨씬 더 생육이 좋긴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물론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게 문제들이고 이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본을 낮게 관리할 수가 있다. 여본이 낮다는 얘기는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식물은 여본에 의해 반응하거든요. 공기 온도가 아니라. 공기 온도가 높으면 여본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것뿐이지 꼭 높은 건 아니에요. 이것들이. 근데 늦여름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제 8월부터 9월 초순까지를 늦여름 보게 되면요. 보통 우리가 외부 온도를 보게 되면은 몇 도예요? 이제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한 28도, 30도 유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광량은 아직도 높아요. 800, 1000와트씩 들어오고 있고 시간 보게 되면은 거의 1000와트, 1200, 심하면 1200와트까지 도달한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광량은 몇 와트예요? 한 600에서 차광하면 400와트 나오고 이걸 원하죠. 이 정도를 원하는데 적정 광량보다 한낮에는 높고요. 오전하고 오후에는 적정 광량에 들어간 시점이다. 그래서 역시 낮 온도는 역시 높은 상태고요. 아직까지도. 그 다음에 일교차는 매우 심한 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늦가을은 우리가 제일 그러니까 초가을에 제일 주의할 게 태풍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후. 태풍이 불게 되면은 그때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는. 늦여름에 이제 환경 관리는 일출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므로 우리가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오전 이슬에 주의하고요. 이때 또 초가을, 그러니까 9월달 넘어가면 또 이슬이 맺힐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아침에 그러니까 9월 중순 되면 난방이 시작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잘 고려해서 온도를 관리해야 돼요. 우리가 RTR이라고 있었죠. 우리가 RTR에 의해서 우리가 온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맑은 날에는 복사된 가게에서 생수시 장애를 보였으므로 커튼을 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9월, 8월 말, 9월 초부터는 커튼을 치는데 커튼을 다 닫고 가나요?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닫지 않고요. 한 80% 정도만 닫고 이제 가면 돼요. 태양점을 보호하기. 이건 태양점을 보호하기 전에요. 그 다음에 점차 함수율을 낮추고 이시를 높이는 단계가 된다. 그래서 늦여름 작물 관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잎을 제거하는 시점이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린 작물은 초대가 너무 강하게 되는 걸 방지해야 돼요. 특히 어린 나무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9월 중순부터 10월 말 광량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감소는 하는데 외교 온도는 어때요? 작물을 관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공기도 건조하고 온도도 낮은 시점이에요. 이 시기에는 온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제 온도 편차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되고 습도 조건은 비교적 양호하죠. 이때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날씨는 좋은 편이에요. 광량이 줄어드니까 어때요? 수강량을 높이도록 노력을 필요할 것이고요. 광량이 감소함으로 우리가 이 잎의 개수를 줄여가는 시점이다. 그래서 가을이 깊어질수록 주요 온도 변화차가 커지므로 차이가 크지 않도록 일교차 적게 한다. 일교차 왜 적게 해요? 일액을 막기 위해서 작도록 관리한다. 아침에 급격히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그 다음에 야간 온도가 높아지면은 않도록 하고요. 야온이 낮았다가 아침 온도 급격히 올라가면 결로가 생겨서 잿빛 곰팡이나 열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굉장히 이런 게 문제가 되는 시점이에요. 난방한 시간이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온도가 낮아지니까 벌레들이 온실 안으로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철저한 이제 해충 방제를 실시할 때가 되고 수경 재배는 광량에 따라서 점차 함수율을 낮춰가기 시작한다. 함수율을 떨어뜨리고 이시는 높이는 단계로 간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름철에는 300에서 3에서 3.5에서 4.5 이시를 맞추고 근권 이시를 가을철에는 5, 6 정도 맞추고 겨울에는 6에서 8 정도를 맞춘다. 그래서 점차 올라가죠. 이시가. 가을철 관리에도 이제 여름에 심어서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에 고온 조건이 있었으므로 가을에는 추세가 회복된다. 그래서 그다음 과본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왜요? 겨울철에 이제 과본무가 되니까 이제 아침 온도가 너무 낮으면 영양세이 강함으로 주의하고요. 늦가을 촉과가 되기 전까지 낮 온도를 올려주고요. 야간 온도 높여서 생육을 촉진한다. 이때 온도가 낮게 관리하면은 잎이 틀린 등 영양과다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보면 숨머지라는 건데 토마토에서요. 이게 세력이 넘어가면은 여기 생장점 보이죠? 생장점이 사라진 거예요 지금. 생장점 없어졌죠 여기. 생장이 꽃이 붙었잖아요. 이건 숨머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식물이 이제 벼순에서 순을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여름철에 착과력이 작았기 때문에 가을에 과범보다 위험성이 있으므로 영양성이 너무 강하지 않게 주의하는데요. 여름에 초대가 너무 약할 경우에는 한대가 너무 높으면 초대가 회복되지 않으로 너무 좀 높지 않게 관리한다는 얘기고 광량이 적으므로 화염을 적극적으로 저격을 한다. 저격을 실시해야 돼요. 저격을 해서 잎이 적은 상태로 가을로 통과할 수 있도록 적게 만든 과정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다. 늦가을의 촉정은 광량이 급격하게 부족해져요. 이제요. 온도 변화도 여태 이치까지 크고요. 외부 습도 조건은 양호한데 이제 올해가 이제 11월 정도 되면은 이제 외부에서의 벌레 활동이 약해진 시점이 되게요. 이때는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벌레 퇴충 유입이 이제 멈추는 시점. 그래서 10월까지 이제 얘기해 볼게요. 내가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심었어요. 그러면은 8월에 정식하면은 8월부터 9월까지는 놀랍지 마세요. 이틀에 한 번씩 하고요. 살충제를. 그다음에 10월쯤 되면 한 일주일에 2번 뿌려요. 11월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 뿌리기 시작해요. 12월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 뿌리거나 2주에 한 번 뿌려요. 1월 가면 2주에 한 번 뿌려요. 다시 3월 가면은 이제 3월까지 2월까지는 이제 뭐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뿌릴 수가 있다가 3월 가면 다시 일주일에 한 번씩 4월부터 다시 벌레가 외부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일주일에 한 번 뿌리고 이제 간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해충을 이제 11월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 뿌리다가 요 시기 되면 이제 2주에 고전까지 일주일에 2번 뿌리다가 이제 2주에 한 번 뿌리기 시작돼요. 그때가 우리가 제가 이제 처음 토마토 이제 과채로 연구를 할 때만 해도 벌레에 대한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옮기는 벌레가 없었거든요, 국내에. 근데 국내에 총체벌레하고 담배가루가 들어오면서 작형과 품종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배 방법도 달라지고 약을 막 너무 많이 뿌리죠. 일주일에 뭐 거의 뭐 육로제 같은 거 매일 뿌리고 있어요. 만식 씨는 얼마에만 뿌렸어? 8월에 심으면 거의 뭐 매일 거의 하루 걸로 한번 뿌려야 그래도 불안해갖고 그래도 나오죠 바이러스가. 그래도 어딘가에 들어왔어 그래도 말이야. 일단 11월은 수온을 높이고요. 이슬을 방지하기 위한 아침 고온, 그러니까 여기서 이슬이라는 건 과일에 맺히는 이슬이에요. 마취해서 가온 전략을 실시한 시기고요. 매일 천장의 이슬을 면밀히 관찰해서 과일에 이슬이 생기지 않게 시중에 조사하고 이런 이슬 맺힘이 생기면은 난방이나 환기나 커튼 운영을 이제 실시를 잘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에 제일 목표가 뭐예요? 과일과 잎에 물방울 맺히지 않기가 우리의 목표예요. 얘들이요. 맞지 맺힌 시기고요. 그리고 11월 달은 엽수를 지속적으로 줄여가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줄여가요. 그래서 11월 달 같은 경우 토마토 같은 경우 잎을 3장 있으면 2장만 남기고 하나를 제거한 시점이에요. 착과량을 줄이고 착과 수도 줄여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과일을 3개 달지 않고 2개를 달아요. 하나 반당. 초대가 약할 때는 어린 잎 적용을 고려하고 온실 낮을 경우 하기 좀 어렵고요. 외부에 해충 유입이 없으므로 비교적 이제 이때 방제를 철저하면은 이제 겨울 재배가 쉽게 지나갈 수가 있다. 날씨에 따른 종합 관리를 보게 되면은 이제 흐린 날은 호흡의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광원하고 온도의 균형이 깨져요. 또 어떻게 돼요?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호흡량을 줄이려면 온도를 낮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하구도 마찬가지예요. 증산이 적어지므로 근권의 이시가 높고 지하가 건조해야 돼요. 그래서 흐린 날 같은 경우는 물을 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줘야겠다.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 안 주는 게 좋고요. 우리가 이제 물을 줄 때는 항상 배지의 무게를 들어보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특히 흐린 날 같은 경우. 흐린 날은 배지의 무게를 평소에 들어봤다가 평상시와 무게 같으면 물 주면 되냐 안 돼요? 평상시보다 가볍다. 그때 물을 한번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지를 수시로 들어봐갖고 흐린 날 같은 경우에 평일과 평상시와 별 차이가 없거나 약간 가볍다고 하면 물을 주지 않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다스베이는 별방세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서 증산을 촉진하고 하부에 달 방지하기 위해서 근권을 건조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공기를 유동팬을 이용하거나 그러니까 수직 유동팬이나 수평 유직팬을 이용해서 우리가 유동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들을. 흐린 날 같은 경우는 체방성을 높이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고 그 유동 수팬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요. 환기 온도를 낮추고 환기를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하부에 난방관이 있을 때는 약한 난방을 해서 공기 유동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이거는 난방이 아니라 뭐예요? 공기 유동용이 되더요. 그래서 공기 단소에서는 적극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적조를 저격할 엽수를 줄이는 관계를 하고 착화수를 줄이고 근권을 건조하게 하고 이시를 높인다. 맑은 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불을 온도를 높이죠. 맑았으니까.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온도면 이제 맑은 날은 편차가 크거든요. 편차가 심해지지 않게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맑은 날일수록 동호야 맑은 날 편차가 온도 편차가 심해요. 흐린 날 맑은 편차가 심해요. 온도 편차가 심해요. 흐린 날이 편차가 없죠. 해가 없으니까 에너지가 안 들어오고 약하게 들어옵니다. 맑은 날은 편차가 심하다. 맑은 날에 습도 변화가 심해요. 흐린 날 습도 변화가 심해요. 맑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맑은 날은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얘를 갖다 늦추는 방법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맑은 날은 이제 뿌리기를 낮을 때 차광과 저격을 해서 물을 증산을 적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야간 온도를 높이고 광합성분을 소모시키고요. 주요간 편차가 큰 경우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조심하시고 낮에 건조하지 않게 하고 공기의 엽수를 늘려 그늘을 만들어주고 착과수를 늘리고 소량 다열 관수를 해서 근권의 두분 면을 작게 하고 그러니까 소량 다열에서 함수율을 높이는 상태로 유지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권 수분 함량을 조금 높게 관리하고 양액 공급 이시를 낮춘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양액 공급 이시를 3.0에서 2.5로 낮춘다. 이 얘기는 근권의 이시를 낮추는 효과도 있지만 굳이 안 낮춰도 되거든요. 비료값을 절약할 수도 있어요. 3.0 운영하면은 비료값이 한 달에 4, 5, 6월 달 같은 경우는 한 번 탈 때 5, 60만 원이니까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시를 0.5만 낮춰도 비료값을 얼마큼 아낄 수 있을까? 300에서 6분의니까 100만 원 정도 아낄 수가 있죠.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게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